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유럽 지역을 분석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온 이슈가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죠. 이번에 47년 만에 EU를 떠나는 영국, 내일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됩니다. 무역에서는 EU보다 영국의 손실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브렉시트 그 이유 체크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수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의 GDP에서 수출은 매우 중요하죠.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 성장 주도형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나와서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는데 이 우한 복병을 만나면서 수출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습니다. 한국 수출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듯이 삼성전자의 30% 캡 제한 룰이 아마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정도입니다. 그래서 3%포인트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고요. 대신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6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까지 영국은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관건은 이 전환 기간, 연말까지 예정된 전환 기간 이후입니다. 즉 내년부터인데요.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EU, 향후 11개월 동안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합니다. 어떤 형태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바로 영국과 EU의 무역 협상입니다. 현재 양측의 교역 규모는 500억 유로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은 EU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관세, 무쿼터를 사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받는다면 사실상 EU를 탈퇴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EU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영국과 EU의 이 무역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EU는 연말까지 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없게 된다면 말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 아무 딜 없는 브렉시트가 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모두 브렉시트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EU는 예산의 12%를 담당하던 영국을 잃게 됩니다. 또 영국이 EU 전체 국내 총생산의 15%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당장 영국은 이제 경제적 부침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교역의 절반이 EU와의 거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EU와의 거래에서 관세를 부담하게 됐을 때는 그 타격을 영국 경제가 아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브렉시트 관련된 후속 협상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무역 협상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도는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9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
기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수출이 다시 한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수출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14.9%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악의 수출을 보였다가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대로 간다면 그 2월 달에는 소폭이지만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 대표적으로는 미중 무역 1단계 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의해서 반도체 수출이 개선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 수출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이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한시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거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도 우한에 다수 진출해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주 투자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우한의 자동차 생산 거점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기가 정체되고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죠.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작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최대 수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의 수출도 당연히 그에 따른 악영향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 기존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S&P는 사스 때 중국 GDP 증가율 둔화폭이 1.1%포인트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의 관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수출 회복 기조가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주에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감, 이것은 바로 코스피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월 달에 1월에 이어서 수출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30% 제한 룰,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인덱스형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수급이 대부분 삼성전자 우선주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어제까지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등락폭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5% 상승할 동안 삼성전자 우선주는 5.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상승률이 2배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 수급이 우선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간 삼성전자 우선주로 개인의 수급이 2,700억 원 이상 쏠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우선주는 그 경영권은 없습니다만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사면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선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당장의 주주환원 정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조기 집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고요. 자녀 재원의 환원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고 향후 예상 프리캐시플로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주주환원 방안을 공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매력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반도체 업황은 본격적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올해도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0% 제한 룰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고 이 30% 제한룰을 피해갈 수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로의 수급 쏠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지만 교역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안도감이 반영됐고 미증시 반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다소 우려감을 좀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